키드가 초등학교 6학년 시절 보이스카우트 활동으로다가 금토일 3일간 캠핑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각 조마다 금요일 저녁부터 일요일 아침까지 총 5끼 뭐 해먹을지 정해서 재료를 준비해야 됐죠. 다른 조들이 김치찌개 끓인다, 고기 구워 먹는다, 뭐 이런 야심찬 생각할 때 키드네 조는 기막힌 생각을 떠올립니다. 그냥 5끼 다 라면으로 때우자! 그렇게 각기 다른 라면으로 5끼 라인업을 채워버렸고, 그 피날레인 일요일 아침밥, 당연히 이건 짜파게티였습니다. 일요일은 내가 짜파게티 요리사니까요. 3일째 외박하고 먹는 마지막 끼니로 짜파게티, 정말 맛있었던 기억이 있어요. 이처럼 키드가 초등학생일 시절부터 짜파게티는 일요일의 수호신이었습니다. 그리고 2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짜장라면계의 1인자라는 짜파게티의 아성은 여전히 확고부동하죠. 우리가 사랑하는 라면 짜파게티, 짜파게티는 어떻게 한국인들의 일요일 밥상을 점령할 수 있었을까요? 짜장면과 짜장라면의 역사를 알아봅니다. 한국 사람도 외국 가서 일하다 보면 김치찌개 먹고 싶고 된장찌개 먹고 싶죠. 짜장면도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한반도에 들어온 중국인들, 즉 화교들로부터 출발했습니다. 한반도로 들어온 화교들은 대부분 저임금 노동자들이었기 때문에 싼 값에 고향의 맛으로다가 일종의 가정식 비빔면을 해서 먹었는데, 이게 짜장면의 원형이에요. 마치 한국 사람들이 소면에 초고추장, 참기름 넣어서 대충 비벼 먹는 것처럼 중국의 화북지방 사람들은 밀가루 면에다가 콩으로 만든 두장을 비벼 먹는 걸 좋아했는데요.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워낙에 볶아 먹는 걸 좋아하는 중국인들답게 장을 한번 볶아서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음식의 이름이 작장면, 장을 볶아서 비벼 먹는 면이라는 뜻이죠. 작장면이라는 게 본래 특정한 레시피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지방마다, 가정마다 알아서 해 먹는 간단한 요리라서 이름은 같은 작장면이라도 각양각색으로 그 모양도 맛도 다른 요리거든요. 이 중에 한국에 들어온 건 다름 아닌 산동식 작장면이었습니다. 미국 화교들이 주로 영국의 영향권이었던 광동성 출신, 동남아 화교들이 주로 명나라 때부터 영향을 주고받던 복건성 출신이었던 것과는 다르게 한반도로 들어온 화교들은 주로 황해만 건너면 바로 나오는 산동성 출신이 많았기 때문이죠. 화교 사회가 점차 성장, 돈 벌어 자리를 잡은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 산동식 작장면이 인천 차이나타운을 중심으로 중국 음식점의 정식 메뉴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시작은 노동자들의 음식이었지만 이제는 옛날 생각하면서 먹는 하나의 요리로 인정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해방 이후 한국인들에게도 슬슬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고, 작장면을 산동성 발음으로 읽은 짜지앙면, 그걸 다시 한국식으로 읽은 짜장면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지게 된 거죠. 그런데 원래 산동식 작장면은 지금의 짜장면이랑은 상당히 다른 음식이었습니다. 산동 사람들이 파를 워낙 좋아해서 파 찍어 먹는 장이 있는데, 이게 천면장이라고 해서 된장 비스무리한 황갈색 두장이거든요. 원래 산동식 작장면은 이 천면장에 비벼 먹는 음식이라 하얀색에 가까웠어요. 그런데 이게 한반도에 와서 왜 새까맣게 변해버렸나? 그것은 짜장면이 한국 사회에 자리 잡게 된, 그리고 생존해 나간 과정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혼란했던 해방 정국이 지나가고 6.25 전쟁이 터지며 대한민국은 경제를 밑바닥부터 다시 구축해야 되는 상황에 처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불똥이 화교들한테 튀어요. 정부가 화교들을 민족 자본 형성에 방해가 된다고 여기며 정책적으로 탄압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도 수십 년을 이 땅에 살면서 자리 좀 잡아놨는데 화교들은 졸지에 부동산과 사업체를 빼앗기고 쫓겨날 처지가 돼버립니다. 그런데 또 고향이 어떻게 돼버린다? 공산화가 돼버린다. 아니 뭐 쫓겨나도 이제 갈 곳도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던 몇 없는 선택지 중 하나가 바로 요식업이었습니다. 그렇게 화교들이 전국 각지의 중국집들을 우후죽순 차리면서 대중국집 시대가 시작됐죠. 그런데 당시에는 쌀 자급자족이 안 돼서 미국에게 원조받던 밀가루가 더 흔했기 때문에 면 요리가 더 저렴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도 중국집 가서 이 짜장면을 그렇게 많이 먹는 거야. 이러다 보니 본토에서는 지역 향토 요리에 불과했던 짜장면이 한국에서는 졸지에 중화 요리의 대표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이쯤부터 슬슬 짜장면의 레시피가 현지화되기 시작합니다. 정부의 견제를 견디다 못한 화교 인구가 자꾸만 한국을 떠나다 보니 중국집 사장들도 점차 토종 한국인들로 물갈이가 돼버리는데, 이 사람들이 핵심 재료인 천면장을 빼고 짜장면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대신 들어가기 시작한 게 뭐였다? 춘장과 양파였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는 까맣고 달콤한
한국식 짜장면이 탄생했던 거죠. 새까맣게 윤기가 흐르는 달콤한 맛,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한국식 중화요리였습니다. 외식 문화가 미비했던 6, 70년대 한국에서 짜장면은 대표적인 외식 메뉴로 인기를 끌게 되죠. 고향에서는 간편식이었던 내가 한국에서는 고급 요리? 그러나 짜장면은 아무 때나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아니었습니다. 짜장면이 아무리 저렴했기로써니 중국집 메뉴 중에서 저렴하다는 의미지 6, 70년대 한국 서민들 입장에서 자주 사 먹기에는 부담스러운 가격이었거든요. 이러다 보니 이거 좀 더 저렴하게 먹을 수는 없을까? 더 자주 먹을 수는 없을까?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게 나온 것이 바로 짜장라면이었습니다. 1970년 농심에서 최초의 짜장라면을 출시! 집에서도 짜장면의 맛을 느낄 수 있는 시대를 열어버린 거였어요. 짜장라면의 등장은 시장에 큰 충격을 몰고 왔습니다. 이 가격에 짜장면을 먹을 수 있다고? 실제로 당시 짜장면 가격이 딱 100원 정도가 국룰이었는데 농심 짜장면은 4분의 1 수준! 이게 불티나게 팔려나가며 당시 신생회사였던 농심의 매출을 캐리했죠. 짜장라면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 농심은 이후에도 소고기 짜장면, 삼선 짜장면, 사천 짜장 등의 신제품을 출시하며 기세를 이어갔고 마침내 1984년 오늘날의 농심을 잊게 해준 전설의 짜장라면을 출시합니다. 이것이 바로 짜파게티! 이후에 39년을 장기 집권할 왕의 등장이었어요. 일단 이름부터가 짜장면 플러스 스파게티라는 단순한 장명 원리로 당시로서는 파격적이었습니다. 거기다 당시 짜장라면들은 공통적으로 잘 안 비벼진다라는 애로사항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짜파게티는 과립 스프라는 비장의 무기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과립이라 하면 이제 입자가 굵은 가루로 믹스커피 같은 질감을 말하는 건데 실제로 당시 짜파게티 개발 과정에서 믹스커피를 보고 영감을 얻었다고 하죠. 그리고 이 당시 짜파게티가 은근히 고급화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경쟁 제품들보다 건더기도 많이 넣고 가격도 200원대로 출시해서 꽤나 하이엔드 제품이었어요. 96년부터는 올리브유까지 동봉하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는 올리브유도 아무나 먹는 게 아니었어서 나름의 마케팅 포인트였고요. 결정적으로 누구나 머릿속에 자동 재생되는 전설의 캐치프레이즈 짜파게티 먹는 날? 내가 우리 집 짜파게티 요리사. 출시 직후 이미 짜장라면계의 1위에 등극했던 짜파게티는 이 CF와 함께 말 그대로 전설이 됐습니다. 일요일은 내가 짜파게티 요리사! 어째선지 일요일만 되면 짜파게티가 먹고 싶어지는 마법의 주문이었어요. 이후로도 짜파게티는 단 한 번도 1위 자리를 놓치지 않으며 짜장라면의 대명사로 군림하고 있죠. 탄생 39년째 짜파게티는 여전한 독주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짜장라면이라는 말보다는 그냥 짜파게티라고 퉁칠 정도로 그 위상이 확고해요. 무엇보다 요즘에는 또 퓨전 요리의 필수 요소로 취급되고 있는데요. 이게 억지가 아니라 진짜 웬만한 거랑 다 잘 어울립니다. 파김치나 계란, 소고기 같은 건 거의 뭐 기본적인 조합이라 보면 되고 계란과 치즈를 얹어 먹으면 짜게치, 트러플 오일을 넣으면 트러플 짜파게티가 돼서 아예 와인바 같은 데서 안주로 나올 정도로 전혀 다른 음식이 되기도 하죠. 특히나 이 중에서도 제일 유명한 건 단연 짜파구리! 같은 농심 제품인 너구리랑 섞어 먹는 거죠. 키드도 군대 있을 때 처음 접했던 조합인데 그 맛에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방송을 타더니 전 국민이 다 즐기기 시작하고 2019년에는 또 세계적인 흥행 영화 기생충에까지 등장하면서 이제 아예 전 세계인들이 다 아는 만국 공통 레시피가 되어버렸더라고요. 또한 농심은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봉지라면 컵라면 가리지 않고 새로운 짜장라면 제품 라인업을 개발해오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리 소문 없이 엎어진 프로젝트들도 많고 실제로 출시까지 했다가 사라진 실험적인 제품들도 많았지만 1988년 출시된 짜파게티 범버, 2004년에 출시된 사천 짜파게티처럼 이 과정에서 살아남은 형제 제품들은 지금까지도 롱런하면서 나름의 입지를 구축하고 있죠. 그래서 요즘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다음 짜파게티는 또 뭐가 나올까? 짜범이나 사천 짜파처럼 또 다른 10년, 20년을 책임질 그런 신제품이 없을까? 라는 생각 말이죠. 예를 들어 하얀 짜파게티가 나온다면 어떨까요? 앞서 짜장면의 역사를 설명하면서 얘기했지만 짜장면은 원래 하얀색이었잖아요.
이 얘기하려고 어그로 끌었습니다. 농심에서 진짜로 하얀 짜파게티가 출시됐어요. 원조 상동식 작장면처럼 황백색의 근본 색깔을 가진 새로운 짜파게티. 오리지널 짜파게티가 짜장의 달달하고 고소한 맛, 사천 짜파게티가 고추기름으로 매콤함을 살린 맛이라면 이번에 나오는 하얀 짜파게티는 굴소스로 감칠맛을 살리고 해물 맛을 강화한 제품입니다. 여기에 청경채, 양배추, 당근, 홍합볼 등 건더기도 푸짐하게 들어가 있고 전자레인지에 3분만 돌리면 돼서 조리하기도 간편하죠. 지식해적단에도 2박스 시식용으로 보내주셔서 미리 먹어봤는데 건더기와 감칠맛이 강화된 게 아주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 만에 벌써 2박스 다 먹어버렸다는 거. 여러분도 하얀 짜파게티 한번 드셔보시길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심과 함께 검은색이 된 짜장면 그리고 하얀색이 된 짜파게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럼 새로운 짜파게티를 약탈하러